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포에 많이 휩싸여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심장 콜레스테롤 가절, 안셀키스 박사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만든 그 심장 콜레스테롤 가절 깨져서 제가 저번에 그 영상에서 그 콜레스테롤 1일 섭취 상한량이 폐지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걸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2015년 2월 미국 영양권장안 자문위원회에서 콜레스테롤 1일 섭취량 제한을 철폐했다. 2015 다이어트리 가이드라인 for American 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죠. 동위원회는 이어서 6월 미국 의사협회지에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식이 중에 콜레스테롤을 조심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마가린도 나오고 식물성 그 기름도 많이 나오고 팻 프리 뭐 우유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근데 그거에 상반된 얘기죠. 두 번째는 1일 지방 섭취량 권장량의 상한선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는 거를 철폐한다는 얘기죠. 지방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을 적게 먹는 거랑 심혈관 위험이 줄어드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탄고지하고 건강한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MBC 다큐멘터리에서도 지방의 누명에서도 실험을 했죠. 저희 그 박목희 트레이너, 펜타피 트레이너가 그때 출연을 했었는데, 저탄고지를 했을 때 운동 후에 발생하는 그 산화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현미 채식을 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적은 양의 그 산화 스트레스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그 방송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니까 사실 굉장히 제가 각인이 좀 많이 됐죠. 좀 임프레시브 했죠. 4. 비만 예방을 위해 지방 섭취 제한 역시 권장하지 않는다. 비만은 그 지방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비만은 인슐린의 함수죠.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거는 밥빵, 면떡, 설탕, 단과일 요거를 먹으면은 살이 찌는 거고, 지방은 살을 찌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탄고지하면 살이 찔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포화지방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 포화지방을 이렇게 고깃집 가면은 비계를 막 정성스럽게 다가와서 막 가위로 잘라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부족을 갔는데 그 부족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농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탄수화물 안 먹고 거의 이제 사냥해서 먹고 그과일 따 먹고 그런 거에 원시적인 그런 거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환자가 진짜 없다, 그런 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비타민 K2에 관련된 그 책을 볼 때 그 내용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에 좋은 비타민 K2라든지 이런 것도, 비타민 D 이런 것도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을 적게 먹으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난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칼로리 원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지방 아니면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변환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지방 아니면 탄수화물의 에너지원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지방이 에너지원인 사람,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인 사람. 근데 식후에 졸렸거나 자꾸 배가 나온다거나 붓거나 이런 분들, 피부에 여드름 나거나 이런 분들은 그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유리하시겠죠. 자, 일곱 번째, 저지방식이 건강에 이롭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그러니까 저지방식이 건강에 이로운 줄 알았죠. 그러니까 채식도 하고 지방 안 먹고 팻프리 우유라든지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덟 번째, 탄수화물은 대사장애, 비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요즘 나온 논문들 보면은 저탄고지 식단을 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했더니 그렇게 양을 많이 먹어도 좋아지지 않던 혈압이랑 당뇨랑 고지혈증이랑 복부비만이랑 대사장애랑 이게 다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는 약을 아무리 먹어봐야 낫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아홉 번째, 저지방 고탄수화물의 식품의 섭취를 지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방이 적고 탄수화물 높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저지방식은 전혀 건강에 이롭지 않다. 두 번째, 1일 총 칼로리 중에 35% 이상의 지방 섭취는 건강상의 이점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먹으면 많이 먹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밝혀진 이유로는 이제 저탄고지하거나 암 환자들, 케톤식이 하시는 분들은 간질 있는 아이들, 뇌전증 있는 아이들도 케톤식이를 오래전부터 하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지방의 섭취를 60에서 80까지도 올리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멀쩡하시고 좋아지십니다. 이런 보고서가 USA 미국 농무부에 제출이 되었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만 표시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안 좋은 거라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 첨가된 당분 항목이 신설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을 심장 가설에 그 신화가 깨지면서 우리가 식이요법도 변화가 오는 그런 조짐이고,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약물 처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그 스타틴 계열 약이 사실은 이 보고서에 근거했을 때는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에 이점이 없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약을 갖다가 쓰는 것도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죠. 의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거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좀 껴있는 의사들의 어떤 연구나 이런 논문을 보면은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해드린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치료를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더 좋은 임상 경험 결과를 냈다는 것들을 봤을 때는 새롭게 나온 콜레스테롤 섭취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다는 거는 저는 몸으로는 좀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 콜레스테롤 공포에서 좀 벗어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식단을 좀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먹는 지방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 제 냉장고에 있는 게 이제 기버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유가 없는 버터, 올리브 오일도 있어요. 올리브 오일. 저는 그냥 먹습니다. 그냥 올리브 오일 떠서 먹고, 그다음에 MCT 오일도 조금씩 먹어요.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은 더 많이 먹어요. MCT 오일은 좋긴 하지만 좀 많이 먹으면은 배가 쌀쌀 아프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서 MCT 오일을 조금씩 먹고 코코넛 오일 먹고, 이렇게만 해도 그냥 지방이 많은 거죠. 거기다가 아마씨라든지 햄프시드의 건강에 대해서 되게 높이 치기 때문에 그 엠프티 메이크라는 걸 만들었죠. 엠프티 메이크는 그 아마씨랑 햄프시드가 들어가 있는 식물성 지방인데, 그것도 매일 제가 한 4알씩 먹으니까 그것도 먹고, 아마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 오일 같은 경우는 아마씨 오일은 산화가 빨리 돼가지고 먹기 힘들어서 만들어 먹는 거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비타민 A도 고용량으로 먹고, 비타민 D도 먹고, 비타민 K2도 먹고, 생선 오메가3도 먹고, 그러니까 지방을, 제가 먹는 지방만 나열해도 굉장히 많은 지방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걸 음식에서 먹어도 됩니다. 뭐 건강한 유기농 치즈라든지 건강한 고기라든지 그런 거에서 먹어도 되죠. 견과류에서도 보충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먹는 그 기름들도 한번 나열을 해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심혈관 질환 없는 건강한 노후 생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